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이민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이제 절기상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 되면서 연이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뀌었고요. 월도 신축월에서 이민년, 이민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민년, 이민월에 좀 재미있는 사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일 때 여기가 또 이민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민일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이민일에 또 이민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이 되는 그런 사주를 보게 되고요. 또 여기가 이민이 아니라 또 임진이 될 수도 있고요. 임진이라고 하는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임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들을 많이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축일이 되겠죠. 기축. 그래서 오늘은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일간 기자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그 다음으로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무토 다음이 되겠습니다. 6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토라고 하는 것은 흙, 우리가 딱 밟고 있는 흙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은 쇠, 무쇠 같은 쇠, 그 다음에 수는 불의 기운이죠. 그래서 천하 만물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과, 목화토금수라고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행만 있는 것이라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음양과 오행의 조화, 음양의 조화, 그 다음에 오행의 생극재화의 조화에 의해서 변화하고 생사 멸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기토라고 하는 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인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 역시나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은, 이 오행 토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토와 양토의 구분인데, 그 중에서 무토는 양토, 그 다음에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토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터전과 같은 것이고요. 삶의 어떤 배경과 같은 것이죠. 나무도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고, 동물도 땅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식물, 그 다음에 그 땅 위에서 자라나는 동물들과 서로 이제 잡혀 먹기도 하고 잡아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치열한 어떤 먹이 사슬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옥해야 되고요. 비옥해야 되고, 너무 마르거나 땅에 얼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죠. 수가 없게 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게 말라서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없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목도 있어야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뜻하죠. 나무이면서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가 목을 보게 되면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나무라기보다는 종자, 씨앗 아니면 작은 묘종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토라고 하는 것이 화, 수, 목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화는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목도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무토, 기토, 토가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보다는 이 병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은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토, 기토가, 토가 화를 쓸 때는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정화를 쓰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정화를 부득이 병화가 없을 때 꽁 대신 닭으로 쓸 수 있지만은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의 공력이 월등하게 크고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토일간이 가장 화가 왕한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무토기토가 물을 끌어다 쓸 때는 개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공이 목을 나무라든가 종묘, 씨앗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을목을 보기보다는 간목을 봅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간목을 보면 큰 아주 좋은 낙낙장송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보는 것이지만은 무토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 그냥 풀을 보는 것과 같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아주 좋은 우량의 종자를 보는 것과 같지만 기토 입장에서 을목을 보게 되면 뭘 보는 것 같다? 마치 잡초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그런 성향은 같기 때문에 화, 수, 목을 봤을 때 화는 병화, 수는 개수, 목은 간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제가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를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왕할 때는 무조건 간목을 쓰지만은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을 사시사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토 같은 경우는 화초가 심어져 있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있는 그냥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간목을 얻을 필요는 없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거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지 병화가 없게 되면 땅이 얼게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없게 되면 기토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시사철 기토는 병화 개수를 잘 활용해야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때는 제가 또 이때는 기토지만은 무토처럼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고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밭 같은 개념이 되겠죠. 눈밭.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분에 있는 작은 토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텃밭 같은 개념,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문전옥답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죠. 인월. 이제 본격적으로 어저께가 입춘이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인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동방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뜻하겠죠. 이는 동쪽 중에서도 어느 방향?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는 정동쪽에 해당이 되고, 진은 남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동쪽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은 오행으로는 목왕절,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묘월이 목이 실질적으로 왕하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의 축월과 마찬가지로 진술축미월은 술축미월은 이때는 토가 왕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색깔, 인묘지를 주관하는 색깔 청색이 되겠죠. 파란색, 해자축은 검정색, 인묘지는 청색, 그 다음에 사오미 남쪽은 빨간색, 신유술 서방은 하얀색, 가운데 중앙 토는 노란색,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이죠. 춘절 중에서도 인월이라고 하는 걸 초춘이라고 합니다. 초춘, 맹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맹추가 아니라, 맹추는 가을을 말하는 거고, 맹춘이 되어야지만 초봄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자축월보다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축월에서 바로 인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즉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 우리가 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한 4월 정도 돼야지, 한 3월에서 한 4월 정도 돼야지 따뜻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입춘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밖에 반팔 입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이 입춘이 지나서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겨울과 같은 그런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뼈를 에이는 듯한 그런 혹독한 한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 오싹한 그런 정도의 한기이지만, 그래도 인월은
그러한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 즉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따뜻하게 해준다, 뭘 말하는 거죠? 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있어서 초춘이지만 따뜻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 봄이지만은 그래도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기 때문에, 초봄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목이 왕한 계절에 기토, 토가 태어나게 되면은 토는 목극토하죠.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원령 자체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산토가 되는, 박토가 된다라고 하죠. 박토. 토가 못 쓸 정도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조우도 해야 되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하고 관성이 왕해서 그 관성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약한 기토를 갖다가 또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같은 일간이 약한 모강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는 반드시 있어 주어서,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는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월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직은 초춘이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고요. 만약에 사주 전체를 봤을 때 화토가 너무 왕해서 수가 너무 부족하다, 춘한이라고 그러죠.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 가뭄을 뜻합니다. 춘한이라고 해서 만약에 봄에 가뭄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물이 필요한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할 필요는 없고 지지로 자수나 해수 정도 하나 정도 있어지면은 인월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추워지기 때문에 먼저 해동하는 것이 인월의 기토에 있어서는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인월의 기토는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정관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화로서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화로서 약한 기토를 생해줘야 된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로 한두 점의 수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사주 전반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일단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 인월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양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대양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 즉 극아자가 되죠. 극아자라고 하는 뜻은 나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극한다, 즉 일간을 극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될 것이고요.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는 정관이라고 표현하고,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양이 됐을 때는 평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관격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인월은 목이 왕하지 정관인 목이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이렇게 사주가 된다. 근데 한 가지 또 볼 것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는 있지만 이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원한적인 정관격의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가지고 격을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정인격에 관인상생하는, 즉 정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하는 아주 좋은 국세가 되겠죠. 인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기토는 병화를
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인월의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인목 안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은 목 안에 있는 화를 가지고 기토를 생각하기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화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기토가 인월이 되었는데 간목이 투출하게 된다 그러면 정관격, 병화가 투출하게 된다 정인격,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원령 에 있는 본기를 가지고 이렇게 국세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봐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토의 입장에서 수를 봤을 때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고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것이, 기토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개수를 더 좋아하는데,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한다 그래요. 사수동류한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가 물이 범람해서 기토를 갖다가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늘 같은 경우 연도 마찬가지로 임인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정관을 봐서 매우 좋을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는 인성이 투출돼서 얘를 생겨주지 않으면은 임수가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 물이 범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잘 살펴봐야 될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가 되죠. 간여지동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된다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의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기토는 인성인 화로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같은 비견 겁재로서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그래도 통근할 수 있다, 지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화가 투출된다라고 하면 임수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시 생시에서 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가 뿌리를 얻어서 기토를 갖다가 사수동류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역시나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간목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에 일간이 매우 약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축이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자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자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토가 돼서 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축합토에서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월에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자축합토가 돼서 기축일주에 간여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관성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수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토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물을 봐서 좋지 못하다. 이 상태에서 용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중에 있는 병화를 치용해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고요. 수는 저 정도 자축에 임수 두 개 있으면 저는 수는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월의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관이라 하더라도 기토가 약해지게 되면 산토가 된다 그랬죠. 목이 많으면은 토는 산토가 된다라고 해서 흙이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서 기토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후해 줘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역시나 바람직할 것 같고요. 금순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수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수동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수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을목이 투출했죠. 이거 그러면 이 국세 자체가 을축일주가 되면 국세 자체가 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칠살격 아닙니다. 칠살격은 을목이 투출했다고 해서 칠살격은 아니고 격국에서는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칠살격은 아니고 정관격에 을목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 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중신경,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보면 이때는 얘는 정관이고 얘는 편관이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 일간 자체가 이 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제할 수도 있지만 금이 없죠. 축 중에 있는 신금 2개 가지고 얘를 제할 수 없고요. 임수 2개가 투출돼서 또 목을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토는 얘도 문제가 되겠지만 얘를 생해주는 임수 2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인시가 되겠죠. 병인시 지지로 임목 3개를 받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인데도 중요한 것은 병화가 일단은 세계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되어 있고요. 기토 자체도 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기토도 약하지 않습니다. 병화 투출된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 2개가 있어서 이 병화를 갖다 고나게 피곤하게 만들 것 같지만은 목이 많으면은 수는 목에 의해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임수 2개가 병화를 갖다가 공격해서 인성이 깨진다라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도 임수라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사주 국세 짜임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하고 병화하고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고 정화는 날과 같기 때문에 조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월등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진시가 되면 일간은 왕해지지만은 무진시로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무진시 같은 경우는 임수 자체가, 임수 2개가 축과 진에 뿌리를 뒀죠. 그렇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무토, 겁재가 임수를 이렇게 제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역시나 무진토가 있다고 해서 조우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애매하게 또 여기서 인중병화를 해서 조우를 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지만은 이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의 기토는 큰 의미는 없고요. 사중병화,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지만 사중병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면은 뭐 그래도 병인시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괜찮은 생시. 경오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경금은 쓰면서 할까요, 이것도? 경호시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인중병화, 오중정화 있지만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경금이 목을 갖다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관경관이 아니고요. 관성이 너무 많으면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금이 수를 또 생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반은 경금 투출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수를 생하는 것은 그래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사지가 좋으냐 아니면 경호시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기사지가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임신계유시,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해의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임신계유시도 임수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온당치 않은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